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측면에서 또 기업의 측면에서 차별화 또는 경쟁 우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최소화하고 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최대로 하는 것이 경쟁 우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먼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고 누구나 승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측면이든 기업의 측면에서든 우리는 남들보다 무언가 잘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의 범주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번, 중요하고 급한 일. 2번,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3번,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 4번,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아마 1번과 4번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일들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거나 급한 일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표현하는 급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일의 결과나 효과, 피드백 등이 빠르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1바탕으로 2번과 3번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번은 중요한 일이긴 한데 빠른 시일 내에 그 효과나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영어 공부가 그러합니다. 사실 영어 공부를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딱히 인생에 큰 영향이 없고 그 결과나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사용 가능 여부는 그냥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죠. 3번은 지금 바로 내게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그게 딱히 인생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점심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이라든지 저녁에 친구와 소주 한 잔을 하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는 먹는 순간 바로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실 음식이나 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나 미식가, 요리사 등이 아니라면 한 끼 대충 때워도 내 인생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대략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유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과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어차피 누구나 오늘 일과를 마치고 술 한잔하는 것보다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실천이 쉽지가 않아서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이유는 일이 엄청난 경쟁 우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초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날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많아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슈퍼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것이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어는 단순히 언어일 뿐입니다. 영어 구사가 전혀 필요 없는 직군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영어를 구사하는 나라에서는 그냥 기본일 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하기 힘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대신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기 힘든 건 남들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내가 해낸다면 그게 바로 경쟁 우위가 될 것입니다. 또 제가 급하지 않다는 말은 효과나 피드백이 늦게 온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꾸준히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따라잡기 위해 모방한다 해도 빠르게 따라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투자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졌거나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지금 당장 9명의 여자를 임신시켜도 1개월 안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인 영어 공부, 운동, 독서 등은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많은 노력을 하는 경쟁자로부터 우위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나 힘든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을 최소화하면서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은 바로 맥락과 환경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쓸데없이 의지력 테스트를 하지 마세요. 마케팅이나 영업을 할 때 제품의 가치를 올릴 수 없다면 맥락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곤 합니다. 즉 500원, 1000원짜리 물을 2, 3천원에 팔고 싶으면 산 정상에서 판매를 하면 된다는 논리인 것이죠. 제품은 전혀 바뀌지도 않았는데 더 높은 가격에도 산 정상에 오른 목마른 등산객들은 비싼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일상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친구랑 술 한잔 기울이는 것을 참고 영어 공부나 운동이 가능하신 분이 몇이나 됩니까? 괜히 의지력 테스트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맥락을 바꿔보세요. 여기서 맥락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냥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해야 한다고 해서 다들 하니까 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과 후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운동을 합니다. 또 본인이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데 이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면 일본어 공부가 힘들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닌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맥락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현재도 자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는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급한 일을 하게 만드는 여러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런 사람들의 상황과 심리를 잘 이용해서, 즉 산 정상에서 물을 파는 것과 같은 맥락을 만들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과 꼭 필요한 일을 찾는 과정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과정에서는 환경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즉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환경 조절에는 알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일 꼭 일찍 일어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것? 아닙니다. 6시에 알람을 맞추겠죠. 만약 매일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시간에는 영어 공부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세요. 돈을 써서 집 근처에 영어 학원이나 독서실을 등록하고 폰을 집에 두고 가세요. 이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게 되고 폰이 없으니 달리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이를 어기면 돈을 주겠다는 내기를 하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열정이 가득한 지인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도 환경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산객 사례로 돌아가 만약 산 정상에서 물을 사 먹는다고 해도 사실 다 해봐야 2, 3천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 단위가 2, 3천만 원이나 2, 3억인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상 정상까지 물을 가지고 올라갔거나 내려올 때까지 목마름을 참는다면 2, 3천원을 아낄 수가 있지만 인생에서 급하지 않은 중요한 일을 꾸준히 하거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행복, 만족을 위해 인내해서 수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인생 전체의 행복과 만족을 희생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